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 3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한해운은 3.97%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대표적인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 회사의 주력은 벌크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같은 이런 이제 제품을 실어다 나르는 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벌크선 업체 국내에서 이제 페노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인 벌크선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벌크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참고 지표로 봐야 되는 운임 지수가 BDI 지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BDI 지수가 발틱 해운 운임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BDI 지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이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원자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철광석이나 석탄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BDI 지수,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도 동반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해운주들의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해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이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통한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의 하락과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BDI 지수가 올라가야 해운 업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BDI 지수나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사실상 해운 업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장기 계약, 전용선 매출이 전반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해운 업황을 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BDI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대한해운에도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쳤던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컨테이너 운임 급등의 해운주 강세. HMM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고 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대한해운이나 뭐 이런 이제 페노션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BDI 지수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5일 전년 동기 3배 수준인 2721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HMM 해운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은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되게 웃겨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페노션이나 뭐 HMM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무진장 쏟아 나왔었는데, 오히려 오늘 HMM은 8%의 급락을 보였고요. 장 초반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고 8% 급락으로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이제 하락이 마감이 됐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늘 10%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10% 하락에서 물론 앞선 거래량보다는 많이 거래가 음봉에 동반되지는 않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해운주들이 좋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루 이틀 만에 10% 이상이 또 급락하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해운도 다소 좀 오늘 상승폭을 가져가다가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가 되겠죠. 대한해운의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이제 바닥권에 좀 머물렀던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대한해운은 뭐 기본적으로 갇혀 있어요. 하나의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래로는 3,150원과 3,1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고 있고, 위로는 최대 4,000원, 위로는 최대 4,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있고,
그리고 1차적인 저항대는 3,6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650원이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가 4,000원 정도다. 그 가격대가 이전에 주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2차 저항대 4,000원 근처에서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수급에서 보면 연기금은 샀습니다. 연기금은 샀는데 중요한 건 투신과 외국인들이 죄다 팔아 제꼈다는 거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3월 5일 날 76만 주 정도를 사들였는데 어제 절반 정도 팔았고요. 오늘 나머지 정도 거의 팔면서 지난번에 샀던 거를 어제 상승과 오늘 추가 상승해서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의 행태가 나오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 팔지는 않았지만 일부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이 뭐 매수에 가담은 했지만 투신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꺾이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땡기면 주가가 가는 것이고, 외인들 기관 연기금이 받치고는 있지만 외인들 기관들이 땡겨주지 않으면 주가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올라가면서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이제 종목 설명을 하면서 항상 이제 음봉에서 거래량 터질 때를 좀 별로 좋지 않게 봐요. 이 종목의 특징이 이전에도 보면은 주가 잘 나가다가 음봉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 한번 터지니까 그때부터 힘을 못 써요, 종목이. 희한하게 이 음봉에서 거래량 터지고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터지고 나면 힘을 못 씁니다, 종목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이 종목이 여기서 음봉에서 갑자기 거래량 빵 터져버렸어요. 그 뒤로 한 15% 20%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갔지만 문제는 시간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봉에서 거래량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대한해운 쉬어가는 흐름들이 반복됐습니다. 네, 반복됐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 음봉 거래량, 앞선 이제 양봉의 거래량을 모두 넘어서는 이런 음봉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던 이 구간에서 뭡니까? 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물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가 또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음봉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상승에 장중에 좀 상승을 할 때 이런 이제 음봉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부분에서 대한해운이 다시 또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HMM 오늘 음봉이 크게 터졌어요. HMM 보면 지금 이거는 일봉 자체에서 저렇게 음봉이 크게 터지면서 5일선 11선을 위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음봉에서 크게 발생하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페노션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있었고 그 상승 흐름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을 두들겨 맞았다면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 상승분에 대해서 좀 조정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HMM도 그렇고, HMM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이 두들겨 맞았다면 이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차피 박스권이니까 위로 가면 2차 저항대가 4,000원 정도, 1차 저항대는 3,650원이었는데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3,650원까지 올라올 때 보면 매수의 거래량이 강했거든요. 양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실렸고 상대적으로 음봉의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과정 속에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재차 이 위로 더 조금 뭐 올라가긴 했죠. 어제 고점보다 좀 더 올라서는 이 흐름 속에서 음봉에 터진 이 거래량 이거는 조금 이제 결국에는 4,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대한해운이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 이 4,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이 상승분에 대해서 또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한해운은 나름 이 박스권 흐름 내에서 지지라인 3,100원, 3,150원에서 반등도 줬고 그 반등이 나오면서 3,650원, 2차적으로 4,000원 근처까지 반등을 주면서 예상됐던 1, 2차 뭐 이런 이제 뭐 반등 구간까지 또 나와줬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오늘 이 음봉으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음봉보다 이후에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 일단은 까마득하고요.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막연하게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기다려보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좀 보는데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지지는 보여줬고 또 저항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이 어디로 위로 더 뻗어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방향성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박스권을 가볍게 좀 돌파해서 안착을 했으면 이후에 훨씬 더 좋은 기술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봤을 텐데 결국에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내려왔을 때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왔고 저항대에서 저항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국면에서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는 사실상 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 구간이 예측이 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또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풀어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뭐 매수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만약에 단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 3,150원이나 3,100원 오면서 그때 뭐 이런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고 그러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뭔가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넘어가서 안착하면 이 위에서 하거나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데 BDI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는 단타를 한번 쳐볼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 찍을 자리 찍었고 버틸 자리 버텨줬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더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